경찰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큼 이자스입니다. 경찰 수험 카페에서 저에게 메일로 법과목 관련해서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답변 드려볼게요. 잠시 화면을 같이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자, 1년 정도 공부한 경찰 수험생입니다. 영상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법과목 기출회도 계속 삭제하면서 보고 있는데 시험 들어갈 때까지 삭제된 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회독을 안 해도 되나요? 그리고 기출 회독할 때는 반복을 많이 해서 확실히 아는 게 돼서 삭제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다시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또 시험 연기로 2달가량 시간이 남게 되었습니다. 기출회도 계속 삭제하면서 보다가 시험 직전에는 전체적으로 기본서를 회독하려고 하는데 기출 문제지에 삭제 안 한 것까지 하긴 너무 두꺼워서 괜찮을까요? 아니면 시험 직전까지 기출 삭제 부분만 계속 보고 가야 할까요? 기본서 회독해도 된다면 며칠에 1회독이 적당할까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형법과 그리고 형사법과 달리 경찰학은 개정도 자주 되고 그리고 기출로 대비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기출로만 가도 괜찮을까요? 800페이지짜리 기출 문제집이랑 프린트 추록해서 계속 봐왔는데 지금부터 단권한 노트로 회독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경찰학 목표 점수는 80점입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 이게 사진이라서 살짝 좀 줄여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법과목 같은 경우도 보통 뭐 기본서 그리고 뭐 심화 기본이라고 할게요. 아니면 이 두 개가 같이 뭐 올인원 형식으로 된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기출 그리고 마무리가 있는 과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라고 할게요. 법과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쓰는데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본서랑 심화, 기출 1도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법과목도 정말 다행인 거는요, 강사님들의 이미 커리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출 교재가 상당히 두껍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일단 기출까지 다 인강을 들으시고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요. 근데 많은 경찰 수험생들은 꼼꼼하게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보니까 진도를 많이 못 나가세요. 기본, 심화, 기출 1도까지는 일단 진도 위주로 쭉 나가시면서 인강을 들으면서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2도부터가 이제 진짜 이제 여러분들의 공부가 될 겁니다. 기출 교재를 활용할 때는 모든 객관식 시험에 다 공통점인데요. 첫 번째는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은 아는 게 많지 않아요. 뭐 전공자도 아니고 기출을 풀어본 적이 없는 초시 수험생분들이라면 당연히 기출은 못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럼 풀지 마시고요. 기출은 시험 족보로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강을 듣고 강사님이 말하는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요. 대신에 기출 회독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단원별 기출 풀기 때문에 단원별로 다 기출의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파트에서 어떤 게 시험에 나왔는지. 그리고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이 틀릴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못 풀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나중에는. 어차피 우리가 뭔가를 푼다는 거는 뭔가를 그래도 아는 게 있을 때 푸는 거예요. 아니 그럼 기출을 직접 안 풀고 외운다고 하면 문제풀이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통 우리가 뭔가를 문제를 푼다는 거는 저도 아는 게 있을 때 풀면 되고요. 그게 기출 회독을 하면서 기출 포인트가 어느 정도 잡히시면요, 모의고사에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까지는 만약에 못 푼다면 풀지 마시고 인강 듣고 필기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기출 포인트를 보자는 거죠. 특히 법과목 같은 경우도 워낙 문제수가 많고 양이 많기 때문에 기출의 포인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두꺼운 교재에서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기출 포인트를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삭제 작업을 한다고 했죠. 아는 것은 과감히 삭제를 하고 소거를 하고 보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 수험생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아, 나중에 다시 보면 까먹으면 어떡하죠? 나중에 또 틀리면 어떡하죠? 나중에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죠?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것을 삭제한다는 거는 확실하게 알 때만 삭제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뭔가 시간이 지나서 모르는 거는 그건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즉 아는 것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초시생분들은 거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푸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 선생님 그래도 기본부터 꼼꼼하게 공부하면서 문제 푸는 연습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합격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과목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무려 5과목이에요. 5과목을 1년 안에 합격하려면 일단 빠르게 진도를 나가시면서 회독을 하면서 암기를 하면 됩니다. 영어 과목이야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 줄 알아야지 지문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 연습이 중요하지만 다른 암기 과목은요, 만약 못 풀면 풀지 마시고 인강 듣고 암기를 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지금 목표가 뭐 학자가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1년 안에 최종 합격을 하는 게 목표잖아요. 자, 그래서 아는 것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삭제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추후에 다음 해도 때 빠르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떠한 과목이 뭐 1회독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45일 정도 걸렸다고 할게요. 이건 뭐 과목마다 다 다르겠죠. 기출 교재 양도 다 다르고요. 그럼 삭제를 해야지 그 다음에 더 빠르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5일, 그 다음에 7일, 그 다음에 하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가기 전까지 그 두꺼운 법과목 기출 교재를요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로 줄이시면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르는 것이나 어설프게 아는 것,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얘네들은 별표 표시를 하시고요 추후에 해독을 더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잠시 삭제와 그리고 복습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삭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삭제하고 모르는 것 위주로 봐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모르는 것 위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삭제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는 아까 수험생분이 물어보신 것처럼 아는 것을 계속 보잖아요. 그럼 정작 모르는 거를 못 봐요. 많은 경찰 수험생분들이 왜 수험기간이 늘어나면요, 다들 너무 잘하려고 해요. 당연히 그거는 이해는 돼요. 수험생분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5과목 진도를 못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최종 목표는 1년 안에 합격하는 거지 뭐 2년 안에 합격하는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삭제를 해주시고 모르는 거 위주로 집중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 하시는 수험생분들은요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세요. 모르는 거 위주로. 이게 바로 객관식 시험에서는 줄여나가는 공부가 중요한데, 많은 경찰 학생들은 너무 완벽하게 공부를 하려고 해서 줄이질 못해요. 그 다음에 삭제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다음 해도 때 더 빨리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복습에 관해서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많은 수험생들이 시행착오한 게 뭐냐면, 복습을 만약 한 단원이 끝나고 나서 다음 단원 계속 진도 나가면 되는데 그 단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복습을 들어갑니다. 사실 복습이라는 거는 그래도 재시생분들처럼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복습에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초시생들은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양도 너무 많고요. 특히 문제는 뭐냐면 기본서거 자체가 강사님들의 교재가 너무 두꺼워요. 그 이유는 강사님들은 시험에서 출제 저축률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한 단원마다 계속 복습 들어가잖아요. 진도를 못 나가요. 설령 만약에 복습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간 지나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까먹습니다.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이 객관식 시험에서는요, 그건 복습이 아니라요, 일단은 모든 단원 다 끝내세요. 인강은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는 거, 즉 해독이 복습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이 한 달이 남았어요. 근데 법과목 점수가 60점대가 나오는 겁니다. 80점대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중에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같이 보는 게 점수가 더 잘 나올까요? 아니면 모르는 거 위주로 보는 게 더 점수가 잘 나올까요? 당연히 모르는 거 위주로 보는 게 점수가 더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삭제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법과목 기출 교재를요, 꼼꼼하게 한 번 보고 시험장 가는 게 점수가 더 잘 나올까요? 아니면 덜 꼼꼼하게 두세 번 보는 게 점수가 더 잘 나올까요? 당연히 두세 번입니다. 꼼꼼하게 한 번 볼 때는 좋은 점은 이해는 잘 될 수 있어요. 꼼꼼하게 보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면 진도로 못 나가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앞부분은 복습을 안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까먹습니다.
하지만 덜 꼼꼼하게 두세 번 보면 좋은 이유는 처음에는 물론 이해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덜 꼼꼼하게 보니까. 하지만 적어도 그 과목은 한번 1회독이 끝나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복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독이 복습입니다. 그리고 기출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할 때 해설이 잘 나온 교재 같은 경우는요, 그 해설을 그 문제 관련된 기본서를 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기출 교재를 활용할 때는 단원별로 기출 범위를 확인하시고요. 맞냐 틀리냐 중요하진 않아요.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이 틀리실 겁니다. 처음에 많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쿨하게 인정하면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근데 많은 경찰 수험생들은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틀리면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그리고 불안해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일단은 이렇게 단원별 기출 범위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독에서는 이제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요 이해독에서는 누적과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서서히 이해와 암기가 되는 시기라고 했죠. 그래도 한번 봤던 거를 다시 한번 앞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틀리더라도 계속 문제가 계속 비슷하게 반복이 되면서 조금씩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은근히 맞추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합격생분들도 기출 2, 3회독부터가 진짜 공부라고 합니다. 기본서, 심화, 기출 1회독까지는 사실 이해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너무 완벽하게 꼼꼼하게 이해 암기 복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정해진 기간 내에 완강은 빨리 하세요. 그리고 강사님들이 말하는 중요한 건 다 필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는 여러분들 좀 빠르게 보시고요. 대신 기출 2회독, 3회독부터는 이제 꼼꼼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삭제 작업은 들어가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암기도 해주세요. 조금씩 이해가 되니까. 대신에 기본과 심화 그리고 기출 1회독에서는 암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양이 너무 많아서 암기하면 못 나갑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출 1회독까지는 아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인강을 완강해주고 필기하는 거 위주로만, 그리고 단원별로 기출의 범위 정도 확인하고 아는 거 모르는 거 선별하는 거죠. 그리고 초시생들은 아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스트레스 좀 덜 받습니다. 자, 그리고 2회독부터가 진짜 공부죠. 2회독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조금씩 누적 반복이 되면서 서서히 이해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꼼꼼하게 보시고 계속 암기를 해주시면서 삭제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회독 늘리시는 거예요. 2회독, 3회독, 그럼 점점 시간이 이렇게 한 번 보는 시간이 점점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추후에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마무리 강의 같은 거 있으면 마무리 강의 들으시면 되죠. 마무리 강의가 좋은 점은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고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수험생분들 중에서 마무리 같은 거 할 때 자신이 직접 정리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건 수험생분들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수험생분들이 실력이 있다, 그런 분들은 뭐 A4 용지에다 자신이 모르는 거 위주로 정리하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면 모르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오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면은 확실히 낫는 게 많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수험생들은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A4 용지 정리를 하다 보면은 책 한 권을 쓰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강사들이 만들어 놓은 마무리 교재로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그걸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참고로 학원들의 모의고사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모의고사는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원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상술이란 면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강사나 학원은 일단은 상술적인 면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어려운 과정을 계속 제시하고요. 계속 너희들 부족하니까 계속 인강 들어라, 이런 상투적인 면은 무시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수험생분들이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위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모의고사는 내용이 어렵고 난이도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자는 거죠. 대신에 실전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기출을 해독을 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좀 아는 게 있을 때 모의고사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시생분들은 기출서 아는 게 없으면 풀지 마세요. 그냥 인강 듣고 외우세요. 족보로서. 객관식 시험이니까. 자, 실전 연습을 하시되요. 실전 연습이라는 거는 뭐 시간 배분하는 연습. 잠시 위로 올려볼게요. 5과목을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들어오려면 각 과목마다 시간 배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막 틀린 문제가 나온다.
그럼 본인이 맞출 수 있는 틀린 거면은 반성을 하시고 그 부분을 암기를 해주시고요. 만약 틀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라면 빨리빨리 틀리세요. 지금 안 틀리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틀릴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틀린 문제를 통해서 약점을 체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하루는 10번까지 풀다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날은 12번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 그 다음 16번, 그 다음 18번 이런 식으로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그리고 과목 순서. 가끔씩 과목 순서를 영어를 제일 앞에 놓고 푸시는 분도 계시고 영어를 제일 마지막에 놓고 푸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냥 원래 순서대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변수가 생겨요. 만약에 영어가 본인이 제일 앞에다 놓고 푼다고 할게요. 근데 그 해 만약 영어가 어렵게 나온다 할게요. 참고로 경찰 영어는 계속 어렵게 나오고 있죠. 2018년 이후로. 자, 그러면 영어에서 시간이 많이 뺏겨가지고요. 나머지 과목 풀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만약 영어를 제일 마지막에 놓고 다른 과목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영어를 마지막에 놓고 푼다고 할게요. 근데 각 시험에서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올지 몰라요. 갑자기 타 과목에서 한 과목이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이 많이 뺏겨가지고 또 영어 푸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그냥 원래 순서대로 푸시대요. 대신에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 오랫동안 찾지 마세요. 좀 적어볼게요. 어려운 문제, 틀리라고 내는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20문제 중에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몇 문제 나올까요? 변별력 되기 위해서요. 3-4문제 나올까요? 아니죠. 한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면요, 넘어가세요. 그리고 맞출 수 있는 다른 문제들 빨리 풀고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아직 실전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그거를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도 못하고 시간도 뺏기고 뒤에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는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점수는 당연히 낮게 나올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모의고사가 강사분들 모의고사가 좋은 모의고사가 아니라서 어렵기 때문에 지금 모의고사 점수 잘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합격 못하는 거 아니고 반대로 모의고사 점수 지금 잘 나온다 해서 합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은 실제 시험장 가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을 하고 대신에 남는 시간에는 기출 회독을 계속 해야죠. 아까 말했죠. 기출은 하루에 한 회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줄여놔야 돼요. 실제로 합격생 분들이나 법과목 점수 잘 나오신 분들은 기출을 여러 회독 돌려가지고 빠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서 혹시 마무리해서 암기할 거 있으면 암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방향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경찰 시험이 연기가 되긴 했지만 각 단계별로 지금 과목마다 진도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첫 번째, A라는 과목은 만약에 기출을 해독을 많이 못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는 지금 모의고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출 해독을 해주세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법과목도 기출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두껍다는 거죠. 1000제, 1200제 여러가지 교재가 많은데 그럼 거기서 20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가 다 OS 개념으로 다 기출 포인트 됩니다. 그럼 거기서 20문제에서 벗어난 문제가 과연 많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 해독이 잘 안 된 과목은 여러분들이 기출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시생분들이나 좀 수험 기간이 잠시만요. 잘못 눌렀구나. 기출 해독이 좀 많이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모의고사 들어가면 되겠죠. 모의고사 들어가서 실전 연습도 해보고 기출을 벗어난 지역적인 부분도 체크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C의 케이스죠. 어떤 케이스냐면 기출을 이래도 하긴 했어요. 근데 부족해요. 그런 수험생들은 기출 해독을 계속 해주시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의고사를 푸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마무리 강의를 봤다. 그럼 마무리 강의에서 암기할 거 암기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 볼게요. 이 세 가지 지금 단계에서 기출, 모의고사, 마무리 이 중에서 그나마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어디죠? 기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은 계속 여러분들이 회독하면서 삭제하면서 암기를 해주시고요. 모의고사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찰 학원들의 모의고사가 문제점이 뭐냐면 해설을 안 준다는 거죠. 몇몇 학원들은요. 해설을 안 주고 여러분들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야 모의고사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서 저축 많이 된다. 와서 다 들어라. 남들이 다 하니까 또 안 들을 수 없죠. 자, 근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의고사보다 더 중요한 건 기출이에요.
기출을 충분히 잡고 나서 남은 범위에서 모의고사를 여러분 푸시면 됩니다. 아, 선생님, 근데 해설을 안 줘가지고 모의고사 무조건 강의 들어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 학원의 모의고사 듣지 마시고요. 시중에 있는 해설이 잘 나온 봉투 모의고사를 사서 풀거나 아니면 해설이 있는 모의고사를 사서 푸세요. 학원의 상술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자,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D입니다. 뭐냐면요, 기출의 인강을 꼬작 1회독 한번 하고요, 그냥 학원에 믿고 그냥 모의고사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기출 범위에서 나와도 이거는 기출을 한 번밖에 안 봤기 때문에 단원별로 암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틀리고요, 또 기출이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모의고사 문제 푸니까 섞여요. 그래서 대부분이 수험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을 보시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모의고사 푸시고요. 만약에 기출을 더 보느라고 모의고사 더 많이 풀고 싶을 때 많이 못 푼다? 그럼 일단 풀 수 있는 데까지만 푸세요. 중요한 건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에 못 푼 부분들은요, 어차피 영어 과목 아니고 암기 과목이면요, 그냥 답 적고 읽으세요. 그래서 해설이 잘 나온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보라는 겁니다. 모르는 거 위주로 체크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객관식 시험의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법과목 같은 경우는 최신 판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유죄는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여러분 체크를 하시고, 무죄는 무죄의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판례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OS 문제 같은 거 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을 여러분이 충분히 돌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최신 판례와 그리고 개정된 조문을 꼼꼼히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미 커리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질문을 보면은 법과목 기출해도 계속 삭제해서 보고 있는데 앞에서 안다고 넘어갔는데 모르는 거 어떡하냐. 그거는 안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모르는 걸로 해가지고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확실히 알아서 지웠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 돼서 당연히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죠. 그 까먹은 부분이 만약 시험에서 나온다 할게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할게요. 그러면 다른 기출의 문제에서 안 나올까요? 그럼 마무리 과정이나 모의고사에서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공부할 때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일단은 기출 회독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 회독하고, 그리고 모르는 거 위주로 계속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는 거는 일단 넘어가세요. 왜냐면 모르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르는 것을 충분히 많이 삭제해가지고 이제 거의 다 안다. 그러면 그때는 전체적인 총정리 개념으로서 아는 걸 빨리 보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반대로 그 아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겁을 먹어가지고 그 아는 것을 계속 보면 반대로 모르는 걸 못 볼 수 있고, 그 모르는 부분에서 만약에 시험에서 나온다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모르는 거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자, 그리고 기출 계속 삭제하면서 시험 직전에 전체적으로 기본서를 해독하려고 하는데, 물론 총론이 까다롭게 나오는 과목도 있을 거예요. 그럼 총론 같은 경우는 계속 같이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지 삭제 안 한 것까지 하긴 너무 두꺼워서 괜찮을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본서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 기출이고, 그럼 기출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지점까지 기출 삭제 부분만 계속 보고 가야 할까요? 기본서 해독해도 된다면 며칠에 1회독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뒤에 마무리 과정도 있기 때문에 마무리 과정을 듣는다고 하면은 기본서가 이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총론이 이렇게 좀 까다롭게 나와가지고 총론이 중요한 과목 같은 경우는 총론은 계속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기출 회독을 계속 하자. 자, 그 다음에 형사법과 달리 경찰학은 개정도 자주 되고 기출로 대비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계속 기출만 가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기출은 보시고요. 아까 말했듯이 최신 판례나 그리고 개정된 어떤 조문 같은 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세요. 최신 판례는 중요하기 때문에 판례 특강 다 들으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단권화로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는 게 많지 않은 학생들은 단권화 노트를 따로 만들기보다는요, 강사들이 만들어 놓은 단권화 과정, 즉 마무리 과정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고 법과목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랑 한국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 정하고서 공부하시면은 이게 가장 최적일 것 같습니다. 괜히 아는 거를 계속 보느라고 정작 모르는 걸 못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간단히 좀 조언 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남은 하루 지금 거의 끝났죠? 지금 밤이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도 열심히 공부해보죠. 응원합니다.